전염력이 높은 것으로 알려진 남아공발 오미크론 변이가 뉴욕 메트로폴리탄 지역에서 5건이나 확인돼 뉴욕주 전역에 오미크론이 광범위하게 확산됐을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오미크론이 세계적으로 급 확산세를 보이면서 연일 감염자 숫자가 늘어나고 있지만 사망자는 아직 나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명문대 컬럼비아 대학원생이 2일 저녁 괴한으로부터 흉기에 찔려 숨지고 관광객 1명이 부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연방의회가 내년 2월 중순까지 임시 예산안을 마련함에 따라 내일로 다가온 연방정부 셧다운을 가까스로 피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상은 TKC 뉴스데스크 오늘의 주요 소식입니다. 소아과 의사들은 이제 5에서 17세 아동의 코비드-19 백신 접종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부모 또는 보호자로서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코비드-19 백신이 정말 아이들에게 안전한가요? 또는 아이가 코비드-19 백신을 꼭 맞아야 하나요? FDA와 CDC는 파이자 코비드-19 백신이 안전하다는 것을 확인하고 5세 이상의 아동에게 사용을 승인하였습니다. 코비드-19 백신은 다른 아동기 예방접종과 같이 5세 이상의 아동에게 권장됩니다. 코비드-19 예방접종을 받는 것은 코비드-19 질병으로 인해 중병에 걸리거나 장기적인 합병증을 앓지 않도록 하는 최선의 보호책입니다. 오늘 아이의 백신을 접종받으세요. 코비드-19 백신에 관한 더 자세한 정보는 nyc.gov/covid 백신을 방문하시거나 212-268-4319에 연락하십시오. 명상 그리고 매일매일 정관장 에브리타임 나를 위한 1초의 습관 정관장 에브리타임 우리타운을 응원해주세요. 우리타운이 다시 웃을 수 있도록 PCB가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Pacific City Bank.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3일 금요일 TKC 뉴스데스크 첫 소식입니다. 전염력이 높은 것으로 알려진 남아공발 오미크론 변이가 뉴욕 메트로폴리탄 지역에서 5건이나 확인돼 뉴욕주 전역에 오미크론이 광범위하게 확산됐을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2일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뉴욕 퀸즈 2명, 브루클린 1명, 여행객 1명 등 뉴욕시에서 4명, 서포 카운티에서 1명 등 5명이 오미크론 확진자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주 첫 케이스는 서포 카운티 거주 67세 여성으로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방문하고 귀국한 뒤 지난 25일 음성 진단을 받았으나 30일 재검사에서 양성으로 확진됐으며 두통과 기침 등 비교적 가벼운 증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여성은 백신을 맞은 것으로 알려졌으나 백신 접종을 완료했는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와 세 번째 케이스는 퀸즈에서, 네 번째 케이스는 브루클린에서 발생했으며 확진자 3명 모두 백신 접종 여부는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케이스는 뉴욕시에 여행 온 사람으로 추정이 되며 어느 보로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는지는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한편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남아프리카에서 발생한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이미 지역사회에 퍼졌다고 우려하면서도 오미크론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사전에 접수했기 때문에 패닉 사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오미크론 확산세가 공중보건 위기 상황이라고 생각하지만 봉쇄 조치는 불필요하다면서 추가 백신 접종과 마스크 착용 등을 통해 오미크론 사태를 진정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오미크론이 세계적으로 급 확산세를 보이면서 연일 감염자 숫자가 늘어나고 있지만 사망자는 아직 나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크리스티안 린드마이어 WHO 대변인이 3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언론과의 브리핑에서 오미크론과 관련된 사망 소식을 아직 접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린드마이어 대변인은 WHO가 계속해서 모든 증거를 수집하고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더 많은 증거를 찾을 것이라고 자신했습니다. 더 많은 나라가 사람들을 검사하고 오미크론 변이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더 많은 확진 사례와 정보가 쌓이면서 더 정확한 자료를 갖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자료가 쌓이다 보면 그렇지 않기를 바라지만 사망 사례가 나올 수도 있을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네덜란드 인터넷 매체 BNO 뉴스 집계에 따르면 현재까지 전 세계에서 확인된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 수는 432명입니다. 명문대 컬럼비아 대학원생이 2일 저녁 괴한으로부터 총기에 찔려 숨지고 관광객 1명이 부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날 저녁 11시쯤 컬럼비아 대학 인근 모닝사이드 파크에서 조깅하던 30세 데이비드 리는 블러드 갱단원으로부터 칼에 찔려 사망했습니다. 그로부터 15분 후에 27세 관광객도 뒤에서 공격당해 여러 차례 칼에 찔려 심각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사망한 피해자는 공격당한 후 공원에서 나와 웨스트 123가와 암스테르담 에비뉴 코너에 쓰러져 있는 것을 경찰이 발견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용의자는 빈센트 핑크니로 알려졌으며 공원에서 체포됐습니다. 그는 갱 단원으로 지난 2012년부터 11번의 체포 경력이 있는 것으로 뉴욕시경은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은 2019년 버나드 대학생이었던 테사 메이저스가 칼부림으로 사망한 장소와 같습니다. 한 주민은 뉴욕 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빌 드 블라지오 뉴욕시장이 범죄자들을 풀어준 후 노숙자 문제와 폭력이 역대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연방의회가 내년 2월 중순까지 임시 예산안을 마련함에 따라서 내일로 다가온 연방정부 셧다운을 가까스로 피할 수 있게 됐습니다. 연방의회는 오늘 밤 자정에 임시 예산이 만료됨에 따라 내년 2월 18일까지 다시 임시 예산안을 편성했으며 연방하원은 221대 212로 통과한 데 이어서 연방상원에서도 69대 28로 통과됐습니다. 당초 공화당은 바이든 대통령이 100인 이상 사업장 백신 의무화 조치를 철회하지 않으면 임시 예산안에 반대할 것으로 알려졌으나 셧다운만은 피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편성, 임시 예산안 연장에 합의했습니다. 비록 땜질식 처방이지만 약 75일짜리 임시 예산이 통과됨으로써 연방정부 셧다운은 피했지만 바이든 행정부는 오는 15일까지 연방정부 부채 한도를 상향 조정해야 하는 두 번째 난관에 봉착한 상황입니다. 공화당은 임시 예산안에는 합의했지만 부채 한도 상향 조정 전제 조건으로 백신 의무화 조치 철회를 내세우고 있어 이번에는 국가 디폴트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이외에도 바이든 행정부는 2조 달러에 달하는 사회보장 법안을 의회에 제출했지만 민주당이 우위인 하원은 통과했지만 상원에는 아직 심의조차 제대로 되지 않고 있어 연말 민주공화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공급망 대란이 발생한 가운데 뉴욕주 차량국이 유리에 부착하는 차량 등록증 스티커의 재고가 바닥나 스티커 발급이 큰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뉴욕주 차량국은 지난 10월부터 온라인으로 차량 등록증 갱신을 신청한 사람 중 약 40만 명이 차량 유리에 부착하는 스티커를 발급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주 차량국은 세계적 공급망 병목 현상으로 해외에서 수입하는 일부 품목의 확보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특히 현재 차량용 스티커 재고가 모두 소진됨에 따라서 이 같은 사태가 발생한 것으로 설명했습니다. 현재 뉴욕주는 차량 등록증 신청자에게 이메일을 보내 스카치 테이프 등으로 유리창에 부착하는 임시 차량 등록증의 유효 기간을 기존 10일에서 90일로 연장했다고 통보했습니다. 뉴욕주는 지난달 7일부터 차량 등록증 스티커 발급이 다소 늘어나고 있으나 내년 초가 돼야 정상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한편 뉴욕주에 등록된 차량은 440만 대로 집계됐습니다. 코로나19 백신의 3차 접종인 부스터샷과 관련해 어떤 백신을 맞든 예방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일 영국 의학지 랜싯 게재 논문에 따르면 영국 연구팀이 3차 접종으로 7가지 백신을 사용해 고루 주사한 결과 거의 대부분이 강한 면역 효과를 부여했습니다. 연구팀은 실험 대상자에게 7가지 백신을 사용해 추가 접종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4주일 후 지원자들의 혈액 샘플을 채취해 형성된 항체수를 측정했습니다. 사용된 거의 모든 부스터샷은 항체수를 증가시켜 감염을 최소 90% 예방할 수 있는 단계에 달하도록 했습니다. 파이자와 모더나는 다른 5가지 샷보다 항체 수준이 훨씬 높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이 걱정되는 가장 큰 이유는 정확히 어떤 특징이 있는지 정보가 아직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오미크론 변이의 재감염 위험이 기존보다 3배가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SBS 박원경 기자입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국립전염병연구소 등은 오미크론이 코로나19 재감염 위험을 3배 증가시킨다고 밝혔습니다. 역학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이미 감염됐던 사람이 오미크론 변이에 다시 감염될 위험이 델타 변이보다 3배 높았다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네덜란드에선 남아공발 여객기 승객 가운데 확인된 오미크론 감염자 14명이 모두 백신 접종자였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네덜란드 보건당국은 양성 판정을 받은 승객 61명 가운데 오미크론 감염자 전원을 포함한 90%가 백신 접종자였다고 밝혔습니다. 오미크론이 빠르게 확산 중인 유럽에선 감염국 숫자가 14개로 늘었습니다. 유럽연합 27개 나라 가운데 절반 이상이 뚫린 겁니다. 유럽 질병예방통제센터는 오미크론이 몇 달 안에 역내 코로나19 감염의 절반을 넘어 지배종이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통제센터는 오미크론 변이의 전파력은 아직 불확실하지만 남아공의 예비 자료는 오미크론이 델타 변이에 비해 전파력이 클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초 코로나19 대확산을 겪은 인도에서도 오미크론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인도 보건당국은 2명의 오미크론 확진자가 확인됐다고 밝혔는데 현지 언론은 2명의 확진자 모두 남아공 등 감염 위험 지역에서 지난달 입국했다고 보도했습니다. SBS 박원경입니다. 한인타운의 구인난은 여전합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타운에도 무인 시스템을 도입하는 업소들이 늘고 있습니다. SBS 이삼현 기자입니다. 한 손님이 식당에서 키오스크, 즉 무인 시스템으로 음식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키오스크에서 음식을 주문한 뒤 결제까지 끝냅니다. 특별히 대화하지 않아도 주문할 수 있다는 거? 그게 가장 편했고요. 한인 업주들이 구인난을 극복하고 일처리 속도를 개선하기 위해 키오스크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We don't really need people because I guess the kiosk, really helps us. We only need like a solid 5 people, 4, 3, so. 호텔 업계에서도 키오스크 시스템을 도입해 구인난을 극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 호텔의 경우 키오스크 2대를 설치하고 직원 3명이 하는 업무량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키오스크 관리 비용은 인건비와 비교해 70% 정도 저렴합니다. 5, 6분은 걸려요. 체크인 시간이. 근데 이 키오스크는 한 1분 30초면 돼요. 프론데스크 직원이 한 3명 정도 줄었죠. 키오스크를 통해 호텔을 체크인한 손님들은 간편하고 신속하다며 무인 시스템을 반겼습니다.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워낙 사람 구하기도 힘들고 인력이 없기 때문에 장점 기다리지 않아도 되고 편하고 예. 인력난을 이겨나가기 위해 키오스크를 도입하는 한인 업소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LA에서 SBS 이삼현입니다. 코로나19에 따른 불확실성이 증가함에 따라서 미국인들이 지난해부터 적극적으로 저축에 나서 과잉이라는 분석이 나올 정도로 많은 현금을 쌓아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2일 뉴욕 연방준비은행 자료를 인용해 최근 2년간 미국인들이 저축 등의 형태로 쌓아둔 현금이 1조 6천억 달러에 달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코로나19가 아니라면 저축되지 않을 돈으로 전문가들이 저축해두라고 권고하는 약 3개월에서 6개월치의 비상금을 뛰어넘는 수준으로 분석됩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미국 내 저축은 4분기 연속 최고 기록을 수립한 뒤 2019년 수준으로 떨어졌지만 최악의 상황에 대한 공포감이 워낙 커서 저축된 돈을 인출하는 것을 두려워한다고 진단했습니다. 하지만 인플레이션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과잉 저축이 지속되면 미국 경제 3분의 2를 담당하는 소비 지출이 더욱 위축돼 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불경기 때 저축이 늘어났지만 현재는 고용시장이 호전되고 임금이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저축도 증가, 코로나19가 미국인들의 경제 생활을 변모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내 증권시장에 상장된 중국 기업들은 앞으로 회사가 중국 정부가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회사인지를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합니다. 연방증권거래위원회는 어제 외국회사 징계법 시행세칙을 마련하고 중국 기업의 정부 소유 여부 등 실소유주에 대해 명확히 신고하도록 했습니다. 또 미국의 회계감독기구인 상장기업 회계감독위원회 감찰조사를 3년 연속 거부하는 중국 기업은 상장을 폐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동안 미국은 증시에 상장된 중국 기업에 대해 직접 감사를 추진했지만 중국이 국가 주권 원칙을 내세워 이를 거부함에 따라 갈등을 겪어왔습니다. 현재 미 증시 상장 기업에 대한 직접 감사를 거부하는 국가는 중국과 홍콩 단 2개뿐이며 앞으로 미국은 어떠한 예외도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중국은 어제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중국 기업 디디 추싱의 상장을 전격 폐지, 미국 증시가 중국 정부에 휘둘린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디디 추싱은 지난 6월 30일 상장 때 무려 770억 달러를 조달하는 등 전 세계 투자를 받았지만 상장 5개월 만에 폐지됨에 따라 투자자들의 큰 피해가 예상됩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여직원 성희롱 혐의로 직무에서 배제돼 출근을 하지 못했던 권원직 시애틀 총영사가 지난 1일 한국으로 귀임함으로써 부임 1년도 안 돼 사실상 경질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뉴욕시 시내버스 운전기사가 병으로 유급 휴가를 내 2만 5천 달러를 받은 뒤 아틀란틱시티 카지노를 95번이나 방문해 카지노를 즐기다 감사에 적발됐습니다. 지난달 20일 오후 8시쯤 퀸즈 엘머스트의 한 슈퍼마켓의 계산대에서 현금 7만 2천 달러를 훔쳐 달아난 사건이 발생, 경찰이 어제 용의자 사진을 공개하고 검거에 나섰습니다. 어제 오전 11시쯤 플로리다 거주 60대 남성이 장총을 소지하고 맨하탄 유엔본부 앞에 출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1시간 동안 대치하다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지난달 비농업 부분 일자리가 21만 개 증가했으며 이는 전문가 전망치 57만 건, 지난 10월 증가치 54만여 건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거부한 직원을 대상으로 매주 코로나19 검사를 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에 1억 달러를 책정한 것으로 확인돼 예산 남용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CNN이 앤드류 쿠모 전 뉴욕 주지사의 동생 크리스 쿠모를 퇴출시키자 시청률이 급상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미성년자 성추행으로 수감 중 자살한 억만장자 제프리 앱스타인이 클린턴 대통령 시절 백악관을 최소 17번 이상 방문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H마트 리지필드점에서 돌려라 행운의 룰렛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2022년 1월 2일까지 매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오후 12시부터 8시까지 40달러 이상 구매 시 1번, 80달러 이상 구매 시 2번, 150달러 이상 구매 시 룰렛에 3번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리지필드점에서 40불 이상 구매하시고 룰렛 이벤트에서 경품 받아가세요.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외국에서도 꼭 챙겨야 할 소중한 나의 한 표. 아직 안 하셨다면 지금 바로 신고 신청하세요. 제20대 대통령 재외선거를 투표하려면 2022년 1월 8일까지 국외 부재자 재외선거인 신고 신청을 해야 합니다. 자세한 신고 신청 방법은 인터넷 ova.nec.go.kr 또는 공관 방문 또는 우편 등이 가능합니다. 한 표의 기적, 제20회 대통령 재외선거 신고 신청으로 시작됩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토요일인 내일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은 48도, 밤 최저 기온은 35도입니다. 해 뜨는 시각은 오전 7시 3분, 해 지는 시각은 오후 4시 27분입니다. 이상으로 12월 3일 금요일 TKC 뉴스데스크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